자, 올해 들어서 10살 미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급성 발열 전염병입니다. 성홍열, 이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은 어린이 보호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에 돌까봐 그럼 저희 아이들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놀이터 가서 이것저것 만지면 이제 손 씻는 거 뭐 이런 거 더 신경 쓰고 하는 건 있죠. 콩팥에 사구체에 문제가 생겨서 피오줌을 누거나 단백뇨가 생기거나 심장의 다른 문제 때문에 숨이 차거나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 이제 권상희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성홍열 심각한 합병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홍열이 백일해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감기 증상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게 뭐 고열이라든지 구토, 인후통 같은 거잖아요.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또 성홍열이라고 하는데요. 12시간부터 48시간 뒤에는 몸통과 이 팔다리에 선홍색의 작은 발진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또 혓바닥이 빨가면서 오톨도톨해지는 일명 이걸 딸기열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증상이 성홍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유행한 게 2017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해에만 성홍열 환자 22,900여 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통상 3, 4년마다 이 큰 유행이 반복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행 주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네. 최근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방역 당국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있는 건지 또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예방 백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신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홍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병원을 빨리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일단 항생제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아까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장이나 심장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 계속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네. 손 씻기 그리고 기침내절 같이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예. 또 수건이라든지 식기와 같은 개인용품 역시 공유하지 않는 것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어린 자녀 가지신 분들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은데 만약 이 성홍열이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격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치명률은 1% 이하로 알려졌어요. 하지만 전염력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이 항생제 치료를 하고 나서 24시간까지는 전염력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24시간까지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집단시설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전염력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학교와 유치원 같은 이 집단시설에는 학생들이 자주 만지게 되는 물건의 표면 등을 소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